오늘은 메타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그 블로그를 가지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이제 블로그를 하나 썼고요. 그 블로그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 진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에 오시면 1인 기업 급식실 덕트진단 안전서비스 전문가 과정으로 오시게 되면요, 그쪽에 오늘 진단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좀 자세히 보시면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급식소 진단을 어떻게 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요.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떻게 현장의 솔루션을 찾아내는지 정도를 조금 같이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 아마 좋은 시간들이 될 거라고 봐집니다. 오늘은 샘플로 광명시에서 했던 모 초등학교 배기덕트 진단하는 방법하고요. 또 어제 그저께 갔다 왔던 고양시에 있는 또 모 초등학교 진단하는 방법 두 가지 가지고요. 하나는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썼고 하나는 다음 블로그에 올려놨는데요. 각자 그 블로그가 요구하는 의도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조로 해서 아마 교육을, 진단 교육을 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라고 보고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렇게 의뢰를 받아서 진단을 갈 때는 진단 장비를 보통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데요. 첫 번째는 뭐 많이 영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 이제 총체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진단 가방 A, 진단 가방 B 하고요.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고글이 붙여 있는 안전모, 그 다음에 제 몸이 가끔 난간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안전바가 형성되어 있는 맨 안전띠를 가지고 출동을 보통 나갑니다. 주로 이제 진단 A, B 가방들은 쓰기 이전에 이제 총체 테스트를 가지고 거의 판단을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이 총체 테스트만 가지고도 거의 진단이 이루어져서 실제로 진단 A나 B 가방들은 내부 안에 뭐 눈따금 현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마찰에 의해서 법적 기준치에 뭐 그 기준에 이렇게 아우르고 도달했을 때 보통 측정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는 뭐 강력한 에비엇을 요구할 때 그때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개선을 위한 그런 진단일 때는 거의 총체 테스트 가지고 거의 진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갔는데요. 공사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조리실입니다. 공간도 넓고 뭐 현대식으로 잘 구별이 돼 있어서 되게 안전하고요. 또 적정 머리 위에 극기가 포진돼 있어서 외부 공기가 안쪽으로 적정하게 가압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약간의 쾌적도도 있어서 했었는데, 이때는 마침 아침 조리를 준비하는 아침 이른 시간이어서 본격적인 조리 가동이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단 요 시간을 맞춰갑니다. 왜냐면 복잡하면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갔었는데요. 진원이나 말씀에 의하면 요 아침 시간대 저 정도 연기는 빠져나가는데 저거보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왔던 요거보다 조금 커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여기가 수분하고 장난 아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총체 테스트를 통해서 했었고요. 진단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진단을 예측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설계를 해서 용량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그림을 한번 보셨을 때 쉽게 세척실 여기 흐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급식소 안에 들어가는 위치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정합도 55mm에 배출 용량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대충 전체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진단의 어떤 일정 진단하기 전에는 그 의뢰했던 곳에서 먼저 도면하고 이렇게 보내왔고요. 그 의뢰한 곳은 뭐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곳이어서 그 보내와서 이제 그거를 참조로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1층은 조리실이고요. 2층에 이제 식당과 연결되어 있고 그게 세척실이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방식의 조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조리를 하고 2층에서 세척실과 식당을 하게끔 하는 초등학교 새로운 식당 형태고요. 그래서 피노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최신식 급식실입니다. 지어진 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예. 그동안은 뭐 시공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아마 시공사들한테 많이 하자 요청을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봐서는 시공사는 도면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같이 하면서 아무튼 성능에 대한 개선은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막 영상 찍으면서 이제 진단 가방하고 총체 테스트를 내려놓고 다시 찍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서 했던 영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훑어보는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주로 처음에 가자마자 이제 어디를 하냐면 여기 이렇게 가스식 국소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거의 성능이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통을 좀 호소하거나 배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총치 테스트를 집어넣고 테스트를 하는 곳이 이렇게 가스식 튀김솥 이렇게 국솥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후드를 제일 먼저 진단합니다. 이유는 여기 성능이 가장 좋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성능이 가장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보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으로 담아놨는데요. 여기는 영상을 담았을 때 영상님 오셔서 저랑 질문을 이제 맞장구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펴져 있는데 이제 정압기 안에는 이제 달라붙는 형태가 거의 없죠. 이 정도면은 정압이 없다고 봐야 되고요. 풍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총체 테스트에 반응이 없다는 거는 정압이 25mH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건 아니지만 급식소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10으로 놨었을 때 저 정도면 거의 2에서 3 정도밖에 안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30% 정도밖에. 이렇게 총체가 딱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발하다 데쳐졌다라는 거는 원하는 그만큼의 배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흔들리고 있잖아요. 저게 딱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밀착돼서 따라붙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건 정압이 없다는 뜻으로 없는 게 아니라 정압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정압이 부족하면 풍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훨씬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층에 현장 진단을 대충 파악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를 받아서 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식기세척기 조사를 또 시행하게 된 거죠. 식기세척기에는 뭐 거의 지금 보시면 아마 반응이 없을 거고요. 여기도 한번 보시면 이제 저 총체 테스트가 어떻게 퍼지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풍량이라든가 풍량이나 정압들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존 라인을 잘라서 요거를 단독해서 구성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그 후드 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총체를 한번 보십시오. 전혀 반응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간말 끝부분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 초입부터 잘 안 나왔는데 간말이 잘 나올 리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말 끝부분이 저렇게 됐다라고 하면 풍량이나 정압이 거의 도달치 못한다라고 보시고요. 갖다 놨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뭐 거의 풍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드의 배기 용량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섰고요. 또 이렇게 됐을 땐 혹시 또 송풍기가 안 돌아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옥상에 가서 송풍기의 상태를 점검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옥상에 송풍기를 테스트하고, 송풍기 테스트할 때는 이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 앞으로 미는 정복형의 팬이냐 후보풍이냐에 따라서 했는데, 시로콘은 정복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날개가 채는 형태로 회전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옆에 덕트 메인하고 풍량의 정압과 송풍기의 사양인 풍량과 정압 마력들을 보게 되는 거고요. 흡입 반경, 그 다음에 회전 방향, 그 다음 캔버스의 정압 상태가 어떤지들을 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다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영상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생략이 됐는데, 실제로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이게 송풍기 용량이 부족한 건지 덕트 메인이 사이즈가 적은 건지를 유추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인 진단이 끝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도면을 놓고 재설계를 통해서 풍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도 보게 되고, 이 상태에서 결국은 아까도 보셨지만 그 가스국소 쪽 그 부분을 별도 라인으로 구성하면 나머지 송풍기 양이 전체로 맞아들면서 갑자기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보셨던 국소 3개 후드를 어디로 뺄 것이냐를 현장을 파악을 하고요. 설계를 해서 얼마의 사이즈로 얼마의 풍량으로 빼내야 되는지를 산출하게 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했던 그런 급식소 진단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완료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까지 현장에서 대략적으로 유추하고 나오면
이제 이런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나와서 이제 본사에서는 이거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만들고 또 여기를 어떻게 시공하겠다는 시공 레이아웃 형태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부터 진단 보고서를 쓴 거고요. 앞전에 이거랑 동일한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굳이 찾아간다라고 하면 다음 블록으로 들어가서 다음 블록에 요 사항을 점검해 보면 요거는 이제 일산에 있는 모 초등학교 똑같습니다. 여기도 가서 내부를 훑어보니까 여기는 2층에 있는 곳이고요. 똑같이 배기가 작동이 안 됐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압 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유선이 깔끔하게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배기력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어발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상 자료를 이제 오픈하겠습니다. 네, 가서 보시면 가장 잘 나올 후드 먼저 이제 찍어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빠져나가긴 하는데 힘이 거의 약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유선이라고 하면 저게 깔끔하게 선들이 흐트러짐 없이 날아가야 되는 거고요. 정압 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달라붙는 맛, 탁탁 달라붙어서 이렇게 따라온다는, 밀착돼 따라온다는 느낌이 전혀 없죠. 이거는 이제 극기의 후드가 같이 형성이 돼 있어서 후드 전단 부분에서 극기가 흘러나옵니다. 극기는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요. 배기 쪽은 전혀 빨림이 없습니다. 했다가 안 빨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후드 풍량에 맞춰서 했었을 때 한 3 정도밖에 안 나오는 현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맞췄고요. 정상으로 나올 때 봤을 땐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같이 연결되는데 어느 건 나오고 어느 건 안 나오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면을 보거나 이제 사전 진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 사이즈고요. 그 이후부터는 덕트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단 부분인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기름 라인인데 이 기름 라인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후드까지만 작동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정상이 총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육안으로 볼 수 있고요. 중간에 돼 있는 데는 아까보다는 세긴 하지만 저렇게 쫙 달라붙어야 되는데 아까보다 세긴 하지만 뭐 깔끔하게 쫙 딸랑진다는 느낌은 좀 덜 할 겁니다. 요건 이제 5분 라인입니다. 요게 5분이기 때문에 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 회로를 했고요. 중간에 이제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기름 라인에는 전혀 작동이 안 되죠. 아까 두 개 잘 나왔던 거, 예, 요것도 이제 안 달라붙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반응이 있긴 하지만 반응이 이렇게 현찮습니다. 이렇게 총체의 밀착 압축도를 보면서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보이시죠? 얘가 달라붙는 밀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예,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스국소생 측 기름 라인의 일부가 작동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로 이어서 다시 또 테스트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상을 올라가게 된 건데 수직 갱도가 12m, 여기를 뚜껑이 덮여 깜깜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안전바를 걸면서 올라가고 옥상으로 올라가면 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뚜껑, 우리가 지금 봤던 요 뚜껑이 지금 현재 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거죠. 이 뚜껑 열고 올라와서 이 현장을 보면서 송풍기가 돌아가는 상태, 풍량, 정압, 메인 광경 이런 것들을 훑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이 이쪽에는 600에 600에는 600에 500 정도로 형성이 된 걸 확인했고요. 각 저들 잘 아는 효진 환기,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환기인데요. 여기서 납품했던 팬들인데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용량이 적게 선정이 돼서 여기에는 지금 맞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동영상 한번 돌려보시면 올라왔던 부분하고 어떻게 영상들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송풍기 돌아가는 상태와 관련, 그 다음에 정압과 풍량들, 사양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양들을 일단 영상으로 남기게 되고요. 반대편 사양도 그렇고. 여기 가까이 보면 요게 물라인, 요게 기름 라인입니다. 여기 이제 현재 기름으로서 사용하는 거고 요게 물라인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보시는 솔루션은 저 용량에 맞게끔 후드를 모자 분할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바코드로 빼서 배기력을 상승하는 것이 진단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옥상까지 전부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이제는 어떻게 솔루션을 할 거냐, 요런 이제 요게 외관인데요. 아까 보셨던 그 국소 3개가 존재하고 있던 자리가 바로 요 창문 요 자리입니다.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었던 거죠. 요게다 이렇게 덕트를 연결해서 빼시면 충분히 솔루션이 되고요. 요 옥상 여기에다 송풍기를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다 송풍기를 올려놓으면 저 파란색
처마 위에다 송풍기를 올려놓으면 배기가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다리 달아서 올라가는 이렇게 점검구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는 주셨던 도면들, 이렇게 주었던 도면들을 파악해서 용량을 산출해서 지금 용량과 얼마나 부족한지를 판단해 보고요. 여기에서 기존 용량에 맞는 것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이런 설계 기준 큐눈니코르 7200에 HA 2분의 A 플러스 B에 VX라고 하는 요 기준점을 놓고 풍량 설계를 한 걸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로 하면 아마 급식소에 원하시는 모든 요구 조건이 맞으실 거라고 봅니다. 뭐 실제로 요 조건에 의해서 지금 현재 풍량이라든가 정합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산출된 걸 가지고 도면화에 이뤄서 여기 지금 보시면 요 용량에 맞게끔 해서 요 부분은 기존 거랑 살려놓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여기 2개만 기존 용량대로 쓰고요. 나머지 아까 3개 후도 모자랐던 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바깥으로 빼서 새로운 신설 라인을 구축하고 여기도 식기 세척기가 전혀 반응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기 세척기도 별도로 FRP 팬을 달아서 2개 연결해서 바깥으로 빼내 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분리시켜서 쓰게끔, 그러면 기존의 옥상 팬을 가지고 후드 2개, 그 다음에 기름 증기를 사용한 것도 후드 3개, 식기 세척기도 후드 2개에서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각자 새로운 라인들 2개 라인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형성해서 새롭게 했고요. 바깥쪽으로 유도되는 사진은 딱히 여기다 올려놓지를 않았네요. 그렇게 해서 현상을 유지하도록 하면 진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신 그런 소중한 그 관심이 저한테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성장의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